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안축장 측정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같은 안축장 측정이라도 안경원과 안과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데요. 안경원에서 안축장하면 흔히 어린이 근시 억제 렌즈 처방만 떠올리는데 그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얘기해볼 것은 안축장 측정 방식에 따른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축장 측정은 크게 접촉식과 비접촉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접촉식은 각막 표면에 프로브를 접촉하고 초음파를 사용하여 안축장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비접촉식은 일반 검안기처럼 레이저를 눈에 주사하여 안축장을 측정합니다. 접촉식은 진단 장비로 안경원에서 사용할 수 없고, 비접촉식은 풋모커가 상황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방식의 특징을 보면 초음파 방식은 수정체 혼탁이 심해도 안정적인 측정이 가능하지만 측정이 오래 걸리고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광학 방식은 측정이 빠르고 숙련도에 따른 영향은 적지만 혼탁이 심한 경우에는 측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광학식 안축장 측정기 중에 대표적인 장비로 니렉 AL 스캔과 AL 스캔 M이 있는데요. 먼저 AL 스캔은 오래전부터 안과에서 사용해왔고 백내장 수술을 위한 인공 수정체의 굴절력과 위치 등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측정 항목은 각막 곡률 반경, 안축장 길이, 홍채 직경, 동공 직경, 중심 각막 두께, 앞방 깊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L 스캔 M은 근시 억제 렌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신 트렌드에 맞춰 안경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출시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인공 수정체를 계산할 때 쓰이는 중심각막 두께와 앞방 깊이 측정은 할 수 없고 나머지 측정 기능과 성능은 안과용 장비와 동일합니다. 안축장 측정이 끝나면 화면에 이런 리포트 화면이 표시되는데요. 맨 위칸은 안축장 측정 데이터입니다. AL 옆에 3은 측정 횟수이고 25.29mm 가 안축장 길이입니다. 그 옆으로 SNR이란 항목은 신호대비 잡음 비율로 측정 신뢰도를 표시한 지수입니다. 보통 10을 넘은 측정값이라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 이하로 나온다면 다시 측정을 하고 그래도 신뢰도가 낮게 나온다면 안과에 가보도록 안내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아래는 케라토미터 측정 데이터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AL 스캔은 굴절력 측정 기능이 없습니다. 안경원 개설 등록 시 필수 장비로 검안기가 들어가는데요. 기존에 보유한 검안기에서 측정된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공 직경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기기에 내장된 프린터로 입력하거나 외부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안축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안광학 교육 과정에서는 안축장 길이가 보통 24mm 정도면 정시안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건 예전 이론인데 최근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안축장 길이는 연령, 성별, 인종에 따라 꽤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굴절성과 축성 이상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검안기, 수차 분석기로 판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장비로는 알 수가 없고 반드시 안축장을 측정해야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굴절성 이상은 안축장의 길이는 정상 범위에 들어오지만 각막 곡률이 스티프하거나 플랫해서 주로 발생하고 반대로 축성 이상은 안축장 길이가 과도하게 길거나 짧은 구조적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이제부터 안축장 활용을 하기 위해 기본적인 이론인 ALCR 레이쇼라는 것을 알아보죠. 이건 안축장 대비 각막 곡률 반경의 비율이란 의미인데요. 안축장 길이와 각막 곡률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데요. ALCR 레이쇼는 안축장 길이를 각막 곡률 반경으로 나눈 비율로 보통 3을 정시안으로 보는데요. 이 값이 3보다 크면 근시일 확률이 높고 작을 경우에는 원시일 확률이 높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비율이 0.1 증가할 때마다 약 0.74 디옵터의 근시가 발생한다는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안축장 길이와 각막 곡률 반경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시 진행 위험도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조절력이 세기 때문에 보통 조절마비제로 조절을 억제한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안경원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때 ALCR 레이쇼를 계산해보세요. 예를 들어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측정값을 보면 검안기에서 측정값은 둘 다 마이너스 1.25 디옵터로 같지만 각막공률 반경과 안축장 길이는 차이가 나는데요. ALCR 레이쇼를 계산해보면 A는 3.10으로 해부학적으로 근시 구조를 갖고 B는 2.93으로 해부학적으로 원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비율이 3 이상이라면 근시 진행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A인 아이는 ALCR 비율이 3을 초과하기 때문에 근시 진행 속도가 빠를 확률이 높고 B인 아이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전 원시량과 잠복성 원시를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경원에서는 보통 현성 굴절 검사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 원시량은 조절 반응으로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잠복성 원시는 아예 측정이 불가능한데요. 이때 ALCR 레이쇼를 활용하여 간단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값이 2.91 미만으로 나온다면 이건 짧은 안축장과 큰 각막공률 반경을 가졌다는 의미로 플러스 2디옵터 이상의 잠복성 원시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2.91 이상의 값이라면 잠복성 원시는 적다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소아청소년이나 비노한 성인에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아근시 모니터링인데요. 소아근시 억제에서 핵심이 안축장 길이 증가를 늦추는 건데요. 대부분의 안경원이 안축장 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시 억제 렌즈 처방 후의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거나 굴절 디옵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근시 억제 렌즈는 처방보다 중요한 게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굴절력과 안축장을 측정하여 실제로 근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니덱 AL 스캔 M과 함께 제공되는 근시 관리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MV1은 매번 측정한 기록이 로그 형태의 그래프로 저장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근시 관리 상황을 볼 수 있어 효과적인 근시 억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선 근시를 판별할 때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의 안축장은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ALCR 레이쇼를 계산하여 해부학적 요인과 광학적 요인을 비교하여 가선 근시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 여기 이런 값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길 보면 케라토미터 값은 7.88mm로 특별히 스티프하거나 플랫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ALCR 레이쇼를 계산해보면 2.95로 해부학적으로 약도의 원시가 예상되는데요. 여기서도 정시한을 3으로 기준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검안기에서는 근시로 측정되는데요. 이 경우는 조절 과다 또는 가선 근시가 잡히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조절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더 많이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성인들의 경우 원거리 시력의 급격한 변화, 심한 안정피로, 동공직경이 유난히 작거나 큰 경우 또는 자각검사에서 마이너스 도수를 충분히 가입시켰는데도 원거리 시력이 충분히 안 나오는 경우 ALCR 레이쇼를 통해 가선 근시 여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축장과 각막 공률 반경의 비율인 ALCR 레이쇼를 활용하면 첫 번째 소아 근시 진행 위험도를 예측해서 두 번째 조절마비 검사를 실행하지 않고 전원시량과 잠복성 원시를 예상해 볼 수 있고 세 번째 이렇게 처방된 소아 근시 억제 렌즈의 효과가 잘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네 번째 가선 근시를 판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축장을 단순히 안구의 길이라고만 생각하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안축장 측정기를 단순히 소아 근시 관리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안축장 길이와 각막공률 반경의 관계성을 활용한 ALCR 레이쇼로 성인들에게도 유용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내용을 베이스로 각각의 상황에 맞춰 잘 응용해서 검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내용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또는 사용상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더보기란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